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신도에 의한 평신도의 영성 이야기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독일 천주교회가 한국 천주교회를 배우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했던 일이 있습니다. 한 11년쯤 전의 일이죠. 2009년 봄 독일 주교단이 한국의 소공동체를 배우기 위해서 한국을 찾아 연수회를 가졌습니다. 당시 연수회는 독일 밤베그르 대교구의 시크 대주교님을 비롯해서 5명의 보좌 주교님들과 관계자들 1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필리핀 부투안 교구의 푸에블로 주교님 등 아시아 주교님들 또 관계자들 6명이나 함께 했습니다. 이들 앞에서 한국 교회 소공동체 전문가들은 소공동체의 원리와 적용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효과와 비전 등에 대해서 높은 신학적인 식견을 전달했습니다. 당시까지의 경험에 대해서도 아주 소상하게 안내를 했죠. 직접 소공동체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안내해서 활기찬 나눔과 친구의 모습도 자랑스럽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독일 주교단 및 참가자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독일 교회에 당장 적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응답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시에 저는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보편 교회에 한국 교회가 기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물적, 영적, 신학적 차원에서 받기만 해온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이제는 주는 교회로 전환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소공동체를 대안이 아닌 필연적 구현 대상으로 선언한 지 이미 오래지만 현실은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흙에 맺어 있던 열매마저도 말라버린 듯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복음의 깊이 천착하지 못하는 천편일률식의 복음 묵상, 소공동체가 본당 공동체의 하부 조직으로 인식되고 있는 그런 현실, 맞벌이 부부 증가로 인한 소공동체 봉사자의 감소, 또 일부 본당 사목자의 인식 부족,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특히 소공동체 사목이 교회의 내적 요구에 몰두해 사회적 맥락과는 동떨어져 있는 점은 깊은 성찰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해 소공동체 정체성에 대한 논란은 한국교회 사제단 안에서 아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제들마다 소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보니 본당 소공동체의 운영도 천차만별입니다. 소공동체를 본당 사목을 위한 어떤 실용적인 차원에서 보느냐 아니면 작은 교회의 구체적인 실현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아직도 논란거리입니다. 실용과 실현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해 보이는 겁니다. 소공동체는 본질적으로 신자 개개인의 영성을 성장시키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방법은 역사적인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소공동체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삶 속에서 복음을 실천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표양을 드러낼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오랜 역사를 지닌 유럽 교회에서 볼 때 한국 교회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교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 교회가 그만큼 새롭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는 보편 교회에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새롭게 깨어 있을 때 한국 교회도 유럽 교회에 선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가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초창기부터 교우촌이라는 교우촌 영성이라고 하는 형태의 소공동체를 살아왔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미 오래전부터 소공동체 속에 당신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마태복음 18장 20절을 일찌감치 체득했습니다. 종말론적인 영성인 순교 영성의 그늘에 가려 그동안 제대로 공론화되어지는 못했지만 육활론적 영성인 교우촌 소공동체 영성의 전통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은 활력을 잃어 보이는 듯하는 우리 한국교회 소공동체가 새로운 동력을 얻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